어떤 사람은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협박하지 말고 나오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정한 학자라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울 건 배우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되면,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해서 이 풍수지리학을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향받는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풍수지리학을 세계화시켜서 세계가 다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풍수지리학자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화장한 유골, 이제 말씀드리기를 또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화장한 유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서 바른 화장한 유골을 산에다 뿌리고 강에다 뿌리고, 또 낙골당에 모시는 사람 자연장, 또 수목장,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화장한 유골은 함부로 어디다 뿌리면 안 됩니다. 강이나 산에다가 어디다가 뿌려요? 그 유골이 내 부모님, 내 형제야, 내 조상이야. 그걸 어디다 내가 함부로 뿌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그게 무식한 행동인지 아세요? 강에 뿌리면 강에 오염이요, 산에 뿌리면 산에 오염이요. 어떻게 조상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평생 동안 집에서 정말 답답하게 집만 보고 있던 것 같다. 난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답답하니 나 저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을 그냥 이렇게 산에다 뿌려달라. 이러면 그건 해드려야 돼. 왜냐? 영혼은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걸 보고 있어. 그런 유언이라 그러면 해줘야 돼. 강에다 뿌려달라면 그건 해드려야 돼. 그 외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것이 어딘가? 수목장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모님의 유언에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부모님의 유골을 어디 나무 밑에다가 어떻게 거름을 줍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그 나무에다 나무 거름을 주냐 이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다음에 자손들이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서 나무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할 겁니까?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지 수목장에는 얼마 안 됐는데요. 남이 나라에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그러지 말고 딱 낙골당 아니면 다시 자기네 산이 있으면 산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조그맣게 묘를 써드리세요. 그러면 자손들이 이제 찾아갈 수도 있어. 그 부모님의 유골은 내 정신 지주가 될 수 있어. 정신적 지주가. 왜냐?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슬플 때가 있어. 이럴 때에 꽃 한 송이 술 한 병 들고 가서 부모님한테 한 잔 따라드리고 하소연되고 부모님 생각도 해보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풀려요. 그러면은 의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모님 유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거로 그만한 정신적 그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한테도 좋지요. 자손들이 같이 이제 뭐 일요일이 됐든 부모님 기일이 됐든 꽃 한 송이 술 한 병 들고 가서 자손한테도 자 여기가 너희 할아버지다. 여기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절을 올려. 그러면 자손들도 그 교육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손이 그게 뿌리가 그래도 되는 거지. 뿌려서 내 할아버지 저기다 뿌렸다 야. 강에다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손이 뭐라 그럴 거예요. 똑똑한 자손 같으면 아니 그렇게 모셔놓으면 우리가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적이 좋아서 어디에 출세를 해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낙골당이나 이렇게
공원묘지나 이렇게 안치를 해놓으면은요, 안장을 해놓으면은 우리 이제 그 자손들의 형제들이 모이는 계기가 됩니다. 모이면 뭐 얼마나 화목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마저 없으면은 만날 수도 없지. 형제가 만나면 좋은 정보도 기원하지만 우리 내력, 조상님들이 해내려온 내력, 우리가 부모님의 덕담, 우리 조상님 밑에 가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상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재밌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족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봐요. 이거는요, 우리 문화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문화하고도 맞지 않고 현실과 미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화장한 요거를 얻다가 강이나 산에 뿌려서도 안 되고, 자연장도 안 되고, 수목장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아주 풍수가로서 이런 그 깊이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아이고 세상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후손을 생각합시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손 잘 되는 게 소원이고, 자손 그것이 아주 가장 행복이죠. 나이 먹어서 늙어서도 자손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것밖에 더 있어요? 자손 잘 되면 내가 노년에 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고를 뿌리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장묘 문화가 이제 매장 문화가 주로 내려가지고 SK 최정현 회장님이 사망 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이제 그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85%까지도 올라갔어요. 99%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는요, 100%다 화상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는 나쁜 영향 안 받지 않습니까? 그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오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장점이 있잖아요. 부지런하면서 또 도덕 윤리 질서를 또 잘 지키면서 또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 일본 사람들 좋은 특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한테는 영향 안 받으니까 노력하면 결실이 없고, 그 다음에 양택풍수는 아주 정확하게 하죠. 양택풍수는 집터를 남쪽으로 잘 짓습니다. 남쪽으로. 우리도 남쪽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동남간에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집을 지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 국민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결실이 다 같이 오니까 그 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저는 일본이 풍수를 가장 잘 활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발전한 그 사례가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90%다 화장을 하고 좋은 길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쓰게 하고, 그리고 집은 남쪽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운이라는 건 프리미엄 아닙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풍수지리학이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이 잘 발달했다. 그리고 나쁜 말로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강의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풍수지를 명확히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명당을 훼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 명당 자르는 적도 있고. 이건 왜 그렇겠어요? 명당이라는 효력이 바로 그만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명당이라는 효력이 그만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새말뚝을 땅에다 박은 게 아니고 바위에다 박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새말뚝 전문으로 뽑는 그 서윤아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그런데 이 바위에다 박은 건 아무 상관없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민족이 이 풍수를 신봉하니까, 풍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풍수의 위력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 일본 놈들이 새말뚝을 명당에 다 박아가지고 우리나라 인물이 안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뭐냐, 우리 민족을 이 정신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고립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명랑을 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잘 되는 거야. 근데 이미 그게 정신을 고립당한 겁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 국민한테 다시 이해를 시켜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이게 풍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궁금한 건 또 전화를 주세요. 또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상담해드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장묘 문화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